그다음에 저기 북한이 그 러시아에 무기를 준 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예. 실전 테스트가 다 되는 거예요. 북한도 오랫동안 전쟁을 안 해본 나라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북한이 준 어. 이스칸데르라는 우리는 KN-23이라고 넘버링한 미사일이 있어요. 예예예. 얘가 막 솟구쳐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또 솟구쳐 올랐다가 표적 앞에서 내리꽂거든. 그러니까 야구로 말하면 변화구. 어. 이게 러시아에서 대활약을 했다고. 아니 저 지금 되게 진짜로 소름 끼치는데 어. 그럼 그 전쟁이 정말 남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원래 군대 전투력이라는 거는 실전 테스트, 실전 어. 경험, 그래서 그 군의 지휘 능력 이런 거하고 무기 체계의 어이구야. 그 신뢰성이나 이런 거 검증인데 지금 북한 러시아가 저렇게 밀착하는 이유가 음음. 북한 미사일을 써보니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고.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에 가 가지고 북한이 예. 이렇게 뛰어논다는 뜻은 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의 전투력이 검증되고 예. 개선된다는 뜻이지. 아 그렇구나. 아니 아. 우리가 저기 프로야구 선수들 보십시오.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해? 괌이나 음. 사이판이나 이런 데 따뜻한 데 가서 전지훈련합니다. 그렇죠. 북한이 예. 지금 그거 하는 거야. 북한이 지금 아. 그거 하는 건데 이게 왜 위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겨울에는 야구가 없지만 그 예. 봄 시즌 이제 시즌 대비해서 따뜻한 데 가서 비슷한 데서 이제 훈련하는데 그거랑 예. 똑같다 아 이거군요. 그렇죠. 전쟁터 가 보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교훈이 얻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런 것을 또 관찰해서 북한 무기의 장단점을 보고 부족한 걸 보완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예. 그래서 최선희 이번에 북한 외무상이 가서 푸틴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 가지고 저기 갔는데 공교롭게 군수공업부장이 수행을 했더라고. 최선희를 수행한 그게 게. 또 의미가 있나요? 근데 딱 그 저기 서류를 끼고 있는 게 사진에 찍혀 버렸는데 예. 우주기지 방문 계획이에요. 거기에 이거 화면을 예 사진을 예 확대해 예. 보니까 그러면은 왜 갔겠습니까? 음. 그동안에 북한 미사일 포탄 써 보시니 어때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 좋아, 좋아." 큰 도움이 됐어.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예. 우크라이나 못 도와줘서 예. 허덕허덕거려. 이제 어. 북한만 우리를 도와주면 북한만 있으면 우리 시간은 우리 편이야. 예. 푸틴은 이런 걸 뭐 엄청나게 하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우리 둘이 잘해 보자고 이 지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데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 맞아요. 우주 기술, 예. 군사 기술 그것 좀 더 내놔. 예 예. 그럼 더 줄게. 아. 아니 이 그림이 나왔는데. 무기랑 어. 그리고 그 우주 기술하고의 어떠한 딜 그게 네. 지금 그림이 딱 그 있는 서류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보시는군요. 그것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러시아의 음. 태도가 달라진 것이 2018년도 당시에 리용호 북한 네.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음. 갔는데 그때는 푸틴이 안 만나줬어요. 예. 근데 푸틴이 이번에는 최선희 외무상을 반갑게 맞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례적으로 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음. 푸틴이 방북을 하겠다. 그것도 그렇게 밝혔죠. 그 얘기도 됐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제 저기 뭐냐 북한의 고립을 탈피하고 북한이 처한 식량과 에너지 경제난 이런 부분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건 군사 기술이다. 이 부분이 네. 이제 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푸틴이 그냥 오겠습니까? 아무 선물 안 갖고? 선물 가져가야죠. 예. 가져와야죠. 예. 예. 그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9월에 블라디보스톡에 갈 때는 선물을 가져갔잖아. 포탄 뭐 맞아요. 미사일. 예. 그래서 컨테이너 2,000개 분량의 포탄이 갔어요. 음. 그러면 푸틴이 빈손으로 온다? 말이 안 되지. 아 무섭네요. 뭘 가져올까요? 예. 군사 기술이죠.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예. 제가 보기에 인제 두 나라의 그 밀착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한테 왜 저기 군사적 비용이 아닙니까? 예. 이게 뭐 미친 개가 짖는 겁니까? 예. 의원님 말도 안 되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중국까지 가세를 해 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지는데 의외로 그 최근에 그 보도 홍콩 보도를 보니까 중국은 약간 뒷짐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콩에서 그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중국은 홍콩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 러시아와 삼각축으로 엮이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칫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서 신냉전을 촉발할까 봐 우려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중국이 오히려 이 틈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월 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껴서 미국을 견제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의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로 미중 관계가 지금 급속히 개선되고 있고 미중 양측은 어떻게든 신냉전을 안 만들어 보려고 예. 대만도 찍어 누르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미중 양국 간의 군사 당국 간의 그 한라인이 다시 개통이 되는 등 예. 지금 너무나 미중 관계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넘기고 보자는 이 시점에 러시아는 전쟁 중인 국가고 예.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중립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북러 밀착에 끼어들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그리고 예. 내가 중국 쪽의 인사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예. 자기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경제 실적이 너무 좋거든. 1% 어떤 분야 4% 성장까지 해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도와준 게 없는데 어떻게 저 실적이 나왔는지 요즘 식량이나 뭐나 보면 개선된 상황이 뚜렷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이런 것들을 중국도 신기해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배후에 러시아가 뭐가 세게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걸 또 신기해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떻게 북한이 저렇게 일어서지? 예, 이런 예. 어떤 거. 예, 그래서 지금 요런 유엔 제재로 완전히 수출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떤 북러 관계를 심상치 않게 보지만은 자기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정황을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어요. 예, 요런 점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특히 운송수단 같은 것은 어느 나라도 북한에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이 중국 근해에서 포착이 됐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 의혹이 있었던 곳이 나진항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대형 선박이 입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북한하고 러시아가 뭔가 이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도 뭐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나진항에 갔다 온 중국 사람이 제일 놀라는 게 네. 나진항에도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이 너무 싸더래. 아, 원래는 비싸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훨씬 싼 거예요? 싸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예. 뭔가 이 짝이 지금 예.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은데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한반도에 큰 지정학이 움직이는 신호들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밀착되고 예, 예. 국제 제재는 이제 안 통해요.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의해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 이 결의안이 뭐가 하나 통과돼도 또 통과시키고 쌓이고 해가지고 6개란 말이에요. 지금. 예, 예.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처음에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그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마모된다고. 마모는 우회로를 뚫으니까. 마모돼 가지고 이 그물이 이제 여기저기가 이제 고장나고 뚫리고 해서 또 세금을 넣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유엔 결의안이 지금은 이제 구닥다리가 돼서 중국 러시아가 안 통과시켜 주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벌써 한 3-4년이 지나 버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국제 제재의 특징이에요. 그래 가지고 쉴 새 없이 계속 또 위반했지. 그러면 또 결의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구조인데 이게 마비되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기존의 유엔 제재 결의안에 별다르게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예. 다른 수단에 의해서 우회로를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 또 각종 사치품 그다음에 북한이 필요한 어떤 체제 생존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자와 예. 어떤 식량 에너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점차로 북한이 이제 제재 국가라고 하지만 제재에서 풀리고 고립해서 탈피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북한 조선중앙TV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음. 벤츠를 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새 걸로 보여서 논란이 굉장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벤츠 마이바흐 SUV 차량을 타고 나타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해가지고 1718호에서 고가 차량을 포함한 운송 수단은 북한에 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아예 네. 명시가 돼 있는데 음. 그래서 벤츠사에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입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 차가 중고거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새 차를 독일 벤츠를 북한에서도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벤츠는 중국으로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가 있고요, 현재.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중국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지정한 어떤 중국 기업이 아닌 제3의 기업이 일단은 밀거래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아무래도 밀거래. 중고보다는 신차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최고 조남이 타는데. 아, 이거 안 그래도 사진 보니까 차 엄청 좋던데요. 아이, 그럼요. 기스도 네. 하나도 없고 아주 파리가 자빠지겠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폼나게 살고 싶지. 아이, 그런 걸 뭘 중고로 삽니까? 네, 아무리 네. 북한이 못 사는 나라라 그래도. 그래서 이게 중국 쪽에 뭐 수십 수백만 대가 이미 팔려나간 제일 큰 시장이 있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러시아보다는 중국 쪽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왜 화성 18형 미사일이 이제 가장 위협적인데 그 밑에 그 바퀴가 18개 달린 트럭이 가잖아요. 아니 그 저기 국제 제재에서 저런 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냐고. 북한은 맞아요, 저런 차량 맞아요. 못 만드는데. 예, 근데 예. 다 나와요 지금. 예, 그런 것도 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 제재 결의안이 오래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모돼서 네, 북한을 찾아낸다. 네. 거기에 호응하는 제3국이 있고 지금 해상에서 석유도 밀매입 다 하고 있고 음. 그런 점에서 이게 바로 변화된 지정학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